박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다. 밤 10시 45분. 남편 최민호가 늦는다는 문자를 보낸 지 3시간이 지났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정막을 달래기 위한 배경음일 뿐이었다. 엄마, 아빠 또 늦어? 고등학생 딸 지원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다. 서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식이 있대. 너 먼저 자렴.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딸이 방으로 들어간 후 서진은 식탁 위에 놓인 저녁 그릇들을 치웠다. 민호의 자리는 처음부터 차려지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당연해진 풍경이었다. 결혼 18년. 처음엔 민호가 늦으면 함께 기다리곤 했다. 데워 먹을 수 있게 음식을 정성껏 담아두고 그가 돌아오면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며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오늘도 못 들어갈 것 같아. 근처 사우나에서 자고 갈게. 알았어요. 대답은 짧았다. 더 이상 묻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다. 서진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매일 수많은 원고를 읽으며 타인의 삶과 이야기에 빠져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쓸 수 없었다. 아니, 쓸 것이 없었다. 매일이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고 출근하고 퇴근 후 집안일을 하고 혼자 잠드는 일상의 반복. 서진 씨는 참 좋은 엄마예요. 아이들이 정말 밝아요.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자주 듣는 말이었다. 좋은 엄마. 그 말이 칭찬인지 굴레인지 알 수 없었다. 서진에게는 좋은 엄마 이전에 박서진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뒤로 밀려났고 이제는 찾기조차 어려웠다. 침실로 들어가 화장대 거울을 바라봤다. 42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지쳐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던가. 민호와의 마지막 스킨십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았다. 아침 인사도 저녁 안부도 형식적이었다. 대화는 아이들 학원비나 공과금 같은 실무적인 것들로만 채워졌다. 사랑해. 그 말을 들은 지 얼마나 됐을까? 서진도 그 말을 한 지 오래됐다. 사랑이 식었는지 아니면 그저 익숙함에 무뎌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자신처럼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까? 서진은 커튼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넓은 침대의 반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가 오늘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눈을 감으며 서진은 생각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 끝없는 반복 속에서 자신이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다. 서진 언니, 여기야.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레스토랑. 이수연이 손을 흔들며 반겼다. 한 달에 한 번 갖는 부부 모임이었다. 민호의 대학 동기 윤재우와 그의 아내 수연은 10년 넘게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다. 민호 씨는 또 늦는데요? 수연이 빈자리를 보며 물었다. 서진은 익숙한 미소로 답했다. 갑자기 일이 생겼대요. 곧 올 거예요. 재우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민호는 여전하네. 대학 때도 과제에 목숨 걸던 녀석이었는데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재우는 민호와 정반대였다. 자유분방하고 감성적이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다.
검은 터틀넥에 편안한 청바지 차림의 그는 늘 여유로워 보였다. 재호 씨는 요즘 어떤 작업하세요? 도시의 일상을 찍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하지 않은 순간들이요. 서진 씨도 출판사에서 일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때로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의 말에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이라. 자신의 일상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서진 언니, 요즘 좀 수척해진 것 같아요. 수연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했다. 수연은 서진보다 5살 어렸지만 만난 지 오래되어 편하게 언니라 불렀다. 일이 좀 바빴어요. 신인 작가 원고 편집하느라.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수연의 직감은 날카로웠다. 서진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수연 씨는 요즘 어때요? 재호 씨랑은 여전히 신혼 같던데. 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글쎄요. 저희도 이제 결혼 12년 차예요. 신혼이라뇨. 재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다. 우리는 늘 신혼 아니야? 하지만 수연은 그 손길을 슬며시 피했다. 서진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민호가 도착한 것은 1시간 후였다. 정장 차림 그대로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미안. 급한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있어서. 주말에도 일이야? 재우가 묻자 민호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재우 너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자유롭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불안정하기도 하고. 대화는 늘 그렇듯 일과 생활, 아이들 교육 같은 일상적인 주제로 흘러갔다. 하지만 서진은 수연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비슷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화장실에서 만난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언니 가끔 이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왜 결혼했을까?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재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하지만 가끔은 너무 답답해요. 제 속마음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서진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다 그런 거 아닐까?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지. 언니는 괜찮으세요? 민호 씨랑. 서진은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모든 답이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재우가 제안했다. 다음 달에 우리 집에서 홈파티 어때요? 제가 요리할게요. 재우 씨가 요리를요? 서진이 놀라자 재우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제가 파스타는 꽤 잘 만들어요. 이탈리아에서 1달 살면서 배웠거든요. 민호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나는 그날 출장이 있을 것 같은데. 또요? 서진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민호는 미안하다는 듯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다음에 시간 내볼게. 늘 듣던 말이었다.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면.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수연도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면서도 씁쓸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권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행복한 척하며, 괜찮은 척하며. 1달 후, 재훈의 집에서 약속했던 홈파티가 열렸다. 의외로 민호도 참석했다. 거실 테이블에는 재우가 직접 만든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이 놓여 있었다. 정말 맛있네요. 재우 씨, 요리 솜씨가 대단해요. 서진의 칭찬에 재우가 으쓱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배운 보람이 있네요. 토스카나라. 정말 가보고 싶어요. 서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민호가 곁눈질하며 말했다. 신혼여행 때 이탈리아 갔잖아. 그게 벌써 18년 전이에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수연이 화제를 돌렸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부부가 일주일씩 집을 바꿔 살면서 관계를 개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집을 바꿔 산다고? 민호가 관심을 보였다. 재우가 와인을 따르며 거들었다. 스웨덴인가 덴마크에서 시작된 실험이래. 부부 스와핑이 아니라 라이프 스와핑이라고 하더군. 재우야, 그런 표현은 좀. 수연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재우는 계속했다. 환경을 바꾸면 관점도 바뀐다는 거지. 늘 같은 공간,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면 서로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민호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일리가 있네. 사실 나도 가끔 집이 답답할 때가 있어. 일하다 보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거든.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다. 집이 답답하다니. 집에 거의 없으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재우의 갑작스런 제안에 모두가 놀랐다. 뭐라고? 진짜로 집을 바꿔서 살아보자고. 한 달 정도. 농담이지? 수연이 황당하다는 듯 남편을 쳐다봤다. 하지만 재우의 표정은 진지했다. 농담 아니야. 생각해봐. 우리 모두 권태기잖아.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이야. 민호는 일에만 빠져 있고 서진 씨는 외로워 보이고. 수연, 너도 요즘 계속 짜증내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집을 바꿔 산다는 게. 서진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민호가 의외로 긍정적이었다.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나는 집에 잘 없으니까. 환경을 바꾸면 일에도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민호 씨, 진심이에요? 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민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실험이잖아. 재우 말대로 우리 모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뭔가 변화가 필요해. 하지만 아이들은 어떡해요? 수연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애들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수연 씨네 준호도 중학생이고. 재우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규칙을 정하자. 첫째, 한 달간 진행한다. 둘째, 집 교환이지 배우자 교환이 아니다.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지킨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경험을 공유한다. 미쳤어, 정말. 수연이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호기심이 스쳤다. 와인이 몇 병째 비워지면서 대화는 점점 구체적이 되었다. 민호와 재우는 마치 사업 계획을 짜듯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서진 씨 생각은 어때요? 재우가 서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시선이 평소보다 깊게 느껴졌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기보다는 이상해요. 이런 걸 왜 해야 하는지.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스킨십이었다. 서진아,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요즘 대화도 없잖아. 그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민호가 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하룻밤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재우가 마무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과 민호는 오랜만에 나란히 걸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진짜 할 거야? 서진이 물었다. 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다. 해보고 싶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뭐가 달라지길 바라는데? 우리. 짧은 대답이었지만 서진의 가슴을 울렸다. 민호도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다. 낯선 집에서의 한 달. 재우와 단둘이 지낼 시간들. 그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미 메말라버린 일상보다 더 나쁠 것이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무엇을 위한 기회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집 교환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진은 재훈의 아파트 거실에서 원고를 읽고 있었다. 햇살이 가득한 이곳은 자신의 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벽면 가득 걸린 사진들, 빈티지 가구들, 곳곳에 놓인 화분들이 따뜻하고 생기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커피 드실래요? 재우가 부엌에서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네, 감사해요. 재우가 건넨 머그잔에서 진한 커피 향이 올라왔다. 핸드드립 커피였다. 매번 이렇게 정성스럽게 내려 마셔요? 아침 커피는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서진 씨는 보통 어떻게 마셔요? 그냥 인스턴트요. 빨리 마시고 출근해야 해서.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천천히 즐기세요. 재우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서진은 어색함을 느끼며 원고로 시선을 돌렸다. 그 원고 재미있어요? 신인 작가 작품인데 가능성은 있는데 다듬을 부분이 많아요. 어떤 이야기예요? 중년 여성이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뒤늦게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재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서진 씨 이야기 같네요. 제 이야기요? 아니, 그냥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진짜 자신을 찾고 싶은 순간. 대화가 잠시 멈췄다. 서진은 재우의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음을 느꼈다. 오후에 재우가 장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동네 시장을 함께 걸으며 저녁 재료를 고르는 시간이 묘하게 설렜다. 파프리카는 빨간색이 좋아요. 노란색이 좋아요? 빨간색이요. 색이 예뻐서. 미적 감각이 있으시네요. 시장 상인들은 그들을 부부로 착각했다. 서진은 정정하려다가 그냥 두었다. 이상하게도 그 오해가 싫지 않았다. 저녁 준비를 함께 했다. 재우가 야채를 손질하는 동안 서진은 양념을 만들었다. 부엌이 좁아 가끔 어깨가 부딪혔다. 그때마다 서진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수연 씨는 요리를 잘 안 하나 봐요? 일 때문에 바빠서 거의 제가 해요. 민호 씨는? 서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라면도 못 끓여요. 그럼 서진 씨가 늘 해야겠네요. 익숙해졌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재우가 칼질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봤다. 당연한 건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그 말에 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인정을 받아봤던가. 식사를 하며 재우는 자신의 작업 이야기를 들려줬다. 파리에서의 전시,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 사진을 통해 포착하고 싶은 순간들. 그의 이야기는 생동감이 넘쳤다. 서진 씨는 꿈이 뭐예요? 꿈이요? 이제 와서 무슨. 나이는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글을 쓰고 싶었어요. 남의 원고만 편집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왜 안 쓰세요? 용기가 없어서요. 그리고 뭘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순간부터 쓰면 되지 않을까요? 서진 씨의 이야기를. 며칠 후 서진의 생일이었다. 민호에게서는 짧은 문자 한 통만 왔다. 생일 축하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서진이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재우였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생일 축하해요, 서진 씨. 어떻게 알았어요? 달력에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거실 테이블에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켰다. 재우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다. 서진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무엇을 빌었는지 스스로도 알고 싶지 않았다. 선물이에요. 재우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고급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글을 쓰시라고. 서진 씨의 이야기를.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재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울지 마세요. 미안해요. 그냥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축하받는 게. 재우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위험한 따뜻함이었다. 서진은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다. 집 교환 3주차. 약속대로 네 사람이 카페에서 만났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다. 민호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수연은 예민해 보였다. 재우는 늘 그렇듯 여유로웠지만 가끔 서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다. 서진은 그 시선을 피했다. 이 실험 재미있네. 재훈의 집이 조용해서 일이 잘 돼. 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수연이 차갑게 받았다. 그래요? 우리 집은 불편한가 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민호 씨는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어제도 새벽 2시. 수연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았다. 민호가 당황하며 설명했다.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서진 언니한테도 그러셨군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재우가 화제를 돌렸다. 우리 집은 어때요, 서진 씨? 좋아요. 아늑하고 편안해요. 서진의 대답에 수연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 편안한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재우가 아내를 바라봤다. 수연이 차갑게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 분이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서진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수연이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다. 민호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나 먼저 가봐야겠어. 회의가 있어서. 주말인데도? 서진이 물었지만 민호는 이미 자리를 떴다. 남은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수연이 서진을 화장실로 이끌었다. 거울 앞에서 수연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재우랑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라니. 언니 표정 보면 알아요. 재우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서진은 부인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이건 실험이에요. 집 교환이지 마음 교환이 아니잖아요. 알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없었지만 앞으로는 모르겠다는 거죠? 수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서진은 재우의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생일날 이후 재우와의 거리가 애매해졌다. 서로 의식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었다. 문자가 왔다. 재우였다. 오늘 수연이 이상했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커피 한 잔 할까요? 옥상에서. 서진은 망설이다가 옥상으로 올라갔다. 재우가 담요와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별이 잘 보이네요. 서울에서 별 보기 힘든데.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재우가 조용히 말했다. 서진 씨, 제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자꾸 서진 씨가 생각나요.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런 고백을 듣는 것이 얼마만인가. 저도 혼란스러워요. 이 실험을 끝내야 할까요? 그게 맞겠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끌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민호가 갑자기 재우의 집으로 찾아왔다. 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너와 재우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정말이지? 나를 똑바로 보고 말해봐.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늘 나를 혼자 두고 일만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18년 동안 나는 늘 혼자였어요.
당신한테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잖아요.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진아,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민호가 아내를 안으려 했지만 서진은 물러섰다. 일주일만 더 하고 끝내요. 이 바보 같은 실험. 민호가 떠난 후 서진은 무너져 내렸다. 재우에 대한 감정, 민호에 대한 원망,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를 짓눌렀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집 교환 마지막 주. 재우가 급하게 네 사람의 모임을 소집했다. 장소는 처음 제안이 나왔던 그의 집이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수연의 표정은 차가웠고 민호는 초조해 보였다. 서진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왜 갑자기 모이자고 한 거야? 민호가 물었다. 재우가 와인을 따르며 답했다. 끝내기 전에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 수연이 비웃듯 말했다. 그래, 정리. 이 실험의 진짜 목적 말이야. 서진은 수연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무슨 말이에요? 언니는 정말 몰랐어요?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수연이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다. 민호와 재우가 주고받은 대화였다. 부부 교환 실험,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서로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 권태기 핑계로 제안해보자. 분명 흥미로울 거야.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호를 바라봤다. 이게 진짜예요? 민호가 말을 더듬었다. 서진아,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저 뭐요?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우가 변명하려 했다.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얼마나 넘어오는지. 수연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재우, 당신 서진 언니한테 진심이었어요? 아니면 그것도 실험의 일부? 재우가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다. 서진 씨에 대한 감정은 진심이야. 그 고백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뭐라고? 미안해, 민호야.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 너희가 정말로? 민호가 서진을 바라봤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부인할 수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움직인 것은 사실이었다. 수연이 일어섰다. 역겹네요. 다들. 수연아, 재우, 당신이 가장 역겨워요.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해놓고 정작 자기가 빠져버리다니. 수연이 서진을 향해 돌아섰다.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의 남편한테 마음이 흔들리다니. 수연 씨 미안해요. 하지만 뭐요? 외로웠다고요? 민호 씨가 신경 안 써줘서 그게 이유가 되나요? 서진은 할 말이 없었다. 수연의 말이 모두 맞았다.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잘못이 크네. 실험이라는 핑계로 서진이를 시험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관계를 망가뜨렸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서진이 울먹였다. 당신은 늘 그래요. 일이 터진 다음에야 후회하고 늦게서야 깨닫고. 왜 진작 나를 봐주지 않았어요? 왜 당연하게만 여겼어요? 민호가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진은 뒤로 물러났다. 이미 늦었어요. 재우가 조용히 말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제안을 했고 선을 넘었어요. 아니에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이미 금이 가 있던 관계였고 이 실험은 그걸 드러낸 것뿐이에요. 수연이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재우, 당신이랑도 얘기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수연이 나가고 민호도 따라 일어섰다. 서진, 우리도 가자. 전 좀 더 이따 갈게요. 재우랑?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혼자 있고 싶어요. 민호가 나간 후 서진과 재우만 남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요, 서진 씨. 재우 씨 잘못 아니에요. 아니, 제 잘못이 맞아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서진이 재우를 바라봤다. 그래도 고마웠어요. 잠시나마 제가 여전히 한 여자로서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서진 씨,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뭔가 달라질 거예요. 서진이 일어섰다. 현관에서 재우가 말했다. 행복하세요. 꼭. 서진은 대답 없이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었다. 더 이상 외면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6개월 후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들었다. 무거우면서도 가벼운, 슬프면서도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엄마, 괜찮아? 딸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이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오히려 그동안 왜 참았냐고 물었을 정도였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한강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다. 그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민호와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음을 인정했고 서로를 위해 놓아주기로 했다. 재우와 수연도 별거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는 서진만의 공간이었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곳. 거실 한쪽에는 책상을 놓았다. 재우가 선물한 만년필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출판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밤에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18년간의 결혼 생활, 잃어버렸던 자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서진 씨, 원고 잘 읽었어요. 출판사 대표가 그녀를 불렀다. 제 원고를요? 동료들이 추천하더군요. 진솔하고 울림이 있어요. 우리가 출간하면 어떨까요? 서진은 놀랐다. 취미로 쓴 글이 책이 된다니. 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거예요. 주말, 서진은 그림 학원에 등록했다. 늘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이었다. 캔버스 앞에 선이 떨렸다. 첫 붓질은 서툴렀지만 그 서투름조차 즐거웠다. 잘 그리시네요. 옆자리 수강생이 말을 걸었다. 서진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다. 처음이라 어색해요.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서진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여자가 웃었다. 비슷한 처지신가 봐요. 눈빛에 써 있어요.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었다. 그림을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다. 어느 날 재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진 씨, 잘 지내시나요? 파리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축하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행복하세요.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호와는 아이들 때문에 가끔 연락했다. 그도 변했다. 일을 줄이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늦었지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서진아, 미안했어. 어느 날 민호가 말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고마워요. 이제라도 깨달아줘서 너도 행복해지길 바라. 노력할게요. 나를 위해서. 첫 여행은 혼자 떠났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재우가 말했던 그곳에 가보고 싶었다. 포도밭이 펼쳐진 언덕, 오래된 성당, 골목길의 작은 카페. 서진은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일몰을 봤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충만했다. 스케치북에 풍경을 그리고 노트에 생각을 적었다. 한 카페 주인이 말했다. 혼자 여행하시는군요. 용감하시네요. 이제야 용기를 냈어요. 인생은 짧아요. 하고 싶은 걸 해야죠. 맞는 말이었다. 인생은 짧고 하고 싶은 것을 미룰 이유는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서진은 달라져 있었다. 더 당당하고 더 자유로웠다. 거울을 보니 눈빛이 살아 있었다. 43살.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책 출간 기념회가 열린 날 많은 사람이 왔다. 그 중에는 수연도 있었다. 언니 축하해요. 수연 씨, 와줘서 고마워요. 책 읽었어요. 울면서 읽었어요. 언니가 맞아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다. 서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책은 제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서진은 미소 지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주인공인 이야기였다.